성공투자 기원, 오늘장 개장 전 체크포인트를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신기수 최원주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슈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폴란드 원전 수주 가시화. 두 번째, K방산 2년 연속 20조 수출 기대. 세 번째, LG 에너지솔루션 일본 도요타와 합작사 전망입니다. 원전 방산, 이거 같이 합쳐서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정부에서 계속 뭔가 어떤 나라와 뭔가를 추진할 때 이 두 가지 산업에 대해서 특히 뭐 중동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국가들과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장에 원전주가 조금 꿈틀거렸습니다. 이 소식 때문인데요. 폴란드 원전 수주가 가시화된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신기수 전문가님, 반응이 종목별로 크게는 없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제는 이제 뭐 오후에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워낙 이제 매기가 좀 쏠림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뭐 크게 반응은 안 한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전주들의 하방을 좀 지지를 하면서 이제 상방으로 좀 타진하지 않을까 좀 싶고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그쪽에 폴란드 쪽에서 원전 개발을 맡고 있는 쪽은 민간 발전사 제팍이에요. 그러니까 제팍에서 정부하고 같이 정부 지원으로 지금 원전을 짓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한수원이 기본계획서를 냈는데 이 기본계획서라는 게 결국에는 이 기본계획서를 받는 그 행위 자체가 이 나라 쪽에서는 일종의 수의계약을 이제 하기 위한 바로 전 단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거의 지금 이제 뭐 절반 정도는 뭐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규모가 보니까 총 발전소 원전 세우는 게 한 40조가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노릴 수 있는 비용이 14조에서 많게는 28조까지 지금 가져올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거고, 그 경쟁업체가 이제 지난번에도 같이 경쟁했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인데, 근데 금액 자체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싸네요.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15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6조에서 7조 얘기를 하니까 아마 웨스팅하우스 쪽으로는 안 갈 것 같고요. 또 웨스팅하우스는 그동안에 건설 경험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거의 될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원전 쪽에는 지금 뭐 폴란드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타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뭐 정부에서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는 상태인데 차트 한번 보시죠.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면은 요 근래에 뭐 이번에 또 올라가게 되면은 쌍바닥 형태가 좀 완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바닥을 좀 다지는 형태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즘의 장세라는 게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이런 모멘텀에 더 크게 반응하는 장세인 걸 감안을 해보면은 원전주들은 단기적으로도 좀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고 또 예전에 두산에너빌리티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던 한신기계 차트도 있는데, 한신기계도 지금 이제 인터넷이 조금 지금 잘 안 되는데, 한신기계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원전주들 전반적으로 자리를 좀 잡아가는 모양새라서 지금쯤에는 원전주들 좀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연말쯤에 10월쯤에 그 원전 수주 관련해서 그 1차 계약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했고, 또 2차는 뭐 우리나라 한수원이랑 한다. 웨스팅하우스가 당시에 우리나라에 소송 제기했던 부분들, 폴란드도 좀 눈치를 보는 분위기였는데, 이때는 총리와 얘기한 거 보니까는 이번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간 원전과는 다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거하고는 이제 확실히 좀 다른 문제고요. 예. 지난번에 그 웨스팅하우스에서 수주한 건도 결국에는 아마 거의 건설은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을까. 그쪽에서 네. 완전히 배제되는 쪽이 아니고,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사실 원전 건설을 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건설 능력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만큼 능력 있는 쪽도 없고 또 가성비 있게 또 해주는 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쪽도 아마 참여하게 될 거라서 원전 쪽에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폴란드 민간 원전 발전사 제팍과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퐁트누트 원전인데요. 규모는 지금 40조 원 규모로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올해 집권 2년차, 윤 대통령 집권 2년차의 해외 원전 세이즈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20조 원 규모의 튀르키예 원전, 건설 사업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원전 수주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면서 원전주 관심 가져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 LG 에너지 솔루션, 일본 도요타와 합작사 전망입니다. 네,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외국 기업들과 계속 자동차 브랜드들과 합작사 만들고 있는데 일본과도 손을 잡는다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최현주 전문가님 지금 배터리주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시각이시잖아요. 네, 맞고요. 하지만 이슈는 뽑아 가지고 오는 거는 뽑아 가지고 오는 거니까 일단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다음 달에 정도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지금 일본 혼다사와 지금 합작사를 하기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어서 이제 도요타와도 합작사를 할 전망입니다. 지금 도요타는 이미 일본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파나소닉이 있는데 거기와 이제 합작사가 있는데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합작사를 추진하는 이유는 파나소닉은 일본 내에서만 이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사를 추진하기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세부적인 어떤 계약은 거의 다 조율이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적당한 배터리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택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돈을 투자해서 원하는 시점에 배터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파트너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도요타와 이제 합작사를 추진하기로 하면은 관련주들은 일단 장비주들을 좀 먼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공장에 들어가면 장비를 수주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관련주로는 CIS, 그다음에 PNT, 대부마그네틱, 원익 PNE 등이 있는데 CIS부터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인수 추진건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주가 좀 많이 하락하고 2차 전지 관련 계열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장비주, 소재주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데 만약에 합작사가 발표가 되면은 장비 수주가 CIS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원익 PNE부터 먼저 좀 보면은 원익 PNE도 역시 주가 최근에 안 좋은 모습이지만은 발표가 나면은 장비 수주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부마그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다 비슷비슷하죠. 계속적으로 다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 일단은 지지선을 좀 확보를 지금 최근에 양봉이 조그맣게라도 나오면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지 아니면 조금 이 발표가 있을 때까지 하락을 하면서 횡보하면서 기다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PNT도 마찬가지입니다. PNT 같은 경우에도 조금 계속적으로 주가 안 좋은 모습이지만 장비 합작사 발표되면 장비 수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배터리 전반에 대해서 일단 공급과 수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도 둔화될 수 있고 증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칫 공급 과잉의 우려도 있다. 이런 점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런 재료와 함께 낙폭이 과대한 그런 섹터로서 배터리 장비에 대해서 주목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이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주가는 먼저 소폭 반응을 할지 아니면 반응을 하면서 다음 달에 발표 나면은 뉴스에 매도를 할지 아니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발표가 없으니까 이게 그렇다고 본다면 주가가 횡보하면서 아니면 좀 더 배터리 관련주 같이 하락하면 같이 하락하면서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반등을 모색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일단 관련주들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추후의 동향을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동시호가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전략은 안 세워주실 것 같은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또 이 배터리 장비주들 어제 일단 하락을 멈췄습니다. 테슬라보다도 먼저. 근데 상승폭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또 합작사 법인 소식이 또 주가에 반응이 있을지 여부 지켜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K방산 2년 연속 20조 수출 기대입니다. 네, 방산주 2년 연속 계속 뭐 수출 금액들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주가 모멘텀도 살아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뭐 방산주들이 올해는 이제 작년에 수주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수주가 좀 줄 거 아니냐 하는 전망들이 좀 있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니까 수주 목표치를 이번에 170억 달러, 이제 21조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목표치라는 게 그냥 뭐 대충 감으로 잡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각 업체들의 것들을 합산을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망이 이 정도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지금 목표치만 본다면은, 작년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사상 최대치를 지금 갈아치울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근거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올해 이제 그 폴란드 쪽뿐만 아니라 이제 호주, 노르웨이, 루마니아, 핀란드 이런 쪽에 지금 대형 수출권이 좀 있을 걸로 보이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쪽에 지원하느라고 여러 가지 무기들이 지금 각국이 지금 무기 재고가 지금 동난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큰 그 방산 회사들, 미국이나 유럽 쪽에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장이 풀가동 되더라도 지금 납품이 상당히 좀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납품이 좀 빠르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가격은 사실 우리나라 가격이 비슷한 제품으로 봤을 적에 성능이 우리나라 그 방산 제품들의 가격이 50%에서 70%까지도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반값 이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매력이 지금 뭔가 좀 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올해 여러 가지 수출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성능에 있어서 신뢰도를 또 많이 또 우리 확보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이제 뭐 계속해가지고 수주권이 좀 대기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현대로템이 지금 노르웨이하고 이집트 쪽에 K2 전차,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핀란드하고 루마니아 쪽에 K9 자주포, 또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말레이시아하고 콜롬비아 쪽에 FA50,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뭐 얘기들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하나씩 둘씩 뭐 수주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방산주들은 뭔가 모멘텀을 좀 받겠죠. 그래서 방산주 중에 뭐 차트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요즘에 올라가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크게 안 빠지고 있죠. 이거는 그만큼 이제 하방 지지가 좀 있다는 뜻이고 뭔가 뉴스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뉴스 한 건이 나오게 되면은 상방으로 또 올라갈 거고, 현대로템이 조금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금 뭐 조정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하고 LNE넥스원이 요즘에 낙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방산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4분기에 대해서는 지금 실적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빠지고 있는데, 제 생각엔 차트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된다면은 제 생각엔 LNE넥스원도 그렇고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다 잡을만 하다. 그리고 전 방산주 등의 탑픽은 아무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접근하시는 건 지금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양호합니다. 낙폭이 크지 않고 나머지 그 한국항공우주나 LIG넥스원, 현대로템까지 이들 종목들은 5%에서 15%까지 하락세를 띠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방산주 이달 들어서 하락하는 부분은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러한 우려감을 또 소화하고 차트가 안정화됐을 때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복귀할 수 있을 만한 섹터로 방산주를 꼽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 뭔가 했더라고요. 오늘 좀 나온 소식 중에서는 그 바다 위에 마하9 극초음속 미사일을 얹은 호위함을 띄웠다고 합니다. 이게 뭐 방어 불가능의 무기라고 해서 또 이것도 위협적인 어떤 그런 제스처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방산주가 하락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또 고민이실 것 같아요. 최현주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방산주 뭐 올해도 수주 뭐 괜찮을 것이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뭐 한간에서 얘기하는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뭐 지속돼야지 방산주가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계속 지속된다는 의견도 많이 뭐 오래 될 것이라는 측도 있는 반면에 뭐 2, 3년 더 될 것이라는 있는 반면에, 아니면은 올해는 결국에는 뭐 출구 전략을 세울 것이라는 의견이 서로 갈리고 있어요. 뭐 오래 될 것이라는 쪽은 결국엔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지금 이득을 보고 있다, 뭐 그런
얘기 때문인데 네.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그거는 뭐 앞일을 예측할 수 없고 일단은 주가는 최근에 좀 많이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뭐 전체 다 좀 빠지고 있는데 아직 뭐 차트상으로는 지금 들어갈 시점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역시 어느 정도 밑에 바닥권에서 뭐 양봉 전환이 좀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후에 들어가도 안 늦다. 뭐 또 굳이 떨어지는 칼날 잡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 최현재 전문가는 이 전쟁의 상황을 예상 불가능하다고 보면서 현재로서는 떨어지는 칼날, 최근의 조정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넘기기 전에 짧게 신기수 전문가님, 배터리주는 차트 안정화됐다고 판단하실까요? 배터리주들 차트가 아직은 안정화 단계는 아닌데 가격으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 악재가 나올 만한 것들, 테슬라 쪽하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는 보유해수 물량권이 거의 시기가 다가왔고 근접했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악재의 뭐 정점 부근에 있지 않나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 진입은 조금 뭐 한 주나 두 주 정도 좀 더 기다리시면은 차트가 좀 안정화가 될 것 같고요. 브레이크는 좀 걸리는 형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다행히 하락의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성공투자 기원이었습니다.